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다시 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안 가셨네. 지금 민노기 기자께서 앉아 계시는데. 아니 역시 갔군요.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면 네. 영상을 틀든지 뭐 브릿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광고가 나가고 없어요. 들어가고 광고 광고 영업을 좀 하시죠. 광고 예. 하세요. 나한테 네, 교수님. 직원이야? 직원이 하고 있잖아요. 광고 좀 해오세요. 따오세요. 광고를 따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따오십시오. 자, 김철근 고문이 응원합니다. 제니퍼 차님께서 댓글도 주고 계신데요. 자,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은 박봉근에서 박정호의 박, 그다음에 최진봉의 봉, 김철근의 근, 박봉근이라고 이름 줘봤는데 고맙습니다. 박봉근 이게 좀 탁탁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금요일마다 박봉근으로 밀어보려고 하니까요. 금요일 여러분들 시청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김기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김기현 대표 사퇴 교수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퇴를 예. 예상했죠, 사실은. 예상했어요? 예. 왜냐면 워낙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퇴하고 불출마하는 거, 사퇴하고 출마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계속하고 불출마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뭘 선택할까?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걸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하고 불출마를 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검사를 꽂잖아요 거기다. 아, 대표직에 계속 있어야? 그렇죠. 두 그리고 번째는 불출마해야 자기가 비니까. 그렇죠. 자리가 비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불출마하고 뭘 시키려고 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칼자를 쥘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불출마하니까 당신들도 그만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불출마하고 네. 그다음에 대표직을 계속하는 게 훨씬 낫죠.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이 예전에 김장년대 할 때도 김기현 올려 세우려고 막 연판장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대통령실의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하는 조직이었어요. 초선들이. 이번에도 김기현 대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표직 맞아요. 수행해야 된다고. 예. 그게 바로 저는 용산과의 소통을 통해서 일어난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과의 대표직은 지켜야 된다. 그렇죠. 계속 김기현 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명수 의원하고 누구야 하태경 하태경 두 의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러나야 된다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된다라고 계속 옹호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김기현이 이렇게 던져놓고 나니까 대통령이 의중과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발이라고 생각해요. 반발이다. 김기현의 반발이다.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지. 의미도 늦었다. 없고. 그래요?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해봐. 한 번도 반발한 적이 없잖아. 막판에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대표 계속 한들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대표 계속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독박은 자기 혼자 써. 네. 대통령이 뭐 자기가 그거 책임을 지겠어요? 결국은 김기현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물고 물러나게 하겠지. 네. 그렇게 사라지는 것보다 자기는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 총선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네. 만약에 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 울산에 그 불출마를 했다. 그리고 대표직을 지켰다. 그러면 불출마하고 대표직도 날아가는 겁니다. 둘 다. 왜냐? 당 대표라는 게 총선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이 이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지지율 향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권당은 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고 심판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집권당의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당정 일차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한테 들이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갈등 구조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당이 뭔가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 힘으로 당 대표가 안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로서는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출마는 하고 보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대표직을 내려놓는 이런 방향으로 간 거고요. 지금 대표직 사퇴 이후에 완전히 잠적 상태입니다. 네. 연락이 연락이 다 안 된다고 해요. 뭐 혹자는 뭐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신당으로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취재를 해봐라 그러고 기자들이 막 연락도 하고 그런 모양이던데 결국 연락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신당에 가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마저도 의심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같은데
지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의원들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이제 김기현 대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쫙 글을 쓰신 분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 방을 봤거든요.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김기현 대표 체제를 사수하고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네. 적어도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경선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건데 아, 지금 상황이 정반대가 됐어요.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네. 김기현 대표 사수를 주장했던 이 초선 의원들은 본인 스스로 쓴 본인의 살생부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다음 이제 뭐 비대위 공관이 이렇게 넘어간 상황이 될 건데 초선 의원들 그 텔레그램 방에 글 썼던 초선 의원들은 아니 발발 떨고 있을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 그게 이제 남아 있으니까 네. 오히려 떨고 있다. 네. 그럼 김기현 대표가 지금 출마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울산에 가능합니까? 우선 그 원래 네. 울산 남구잖아요. 지역구 네. 남구을인데 남구청장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현직 남구청장이 남구의회에 네. 구청장직을 그만두겠다 하고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의 표명을 한 열흘 정도 지난 후에 거둬들였습니다. 네. 거둬들이기 직전에 김기현 대표를 만났던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아하. 그때 김기현 대표는 이미 네. 내가 울산에 다시 나갈 거다. 이런 언질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둬들였다. 거둬들인 거 아니냐. 아하. 그다음에 울산의 유력 그 유지분들,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김기현 대표가 울산 남구의회에 나올 거니까 네. 좀 도와줘라. 뭐 이런 모임들도 했다고 하니까 예. 김기현 대표로서는 울산 남구을 지역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잠적한 것도 일단은 그 버티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버티기. 뭐 기본적으로 용산의 생각이 불출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용인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출마하겠다 이제 버티는 것 같고 좀 엇갈려네 김장년대. 아니 그거는 이제 필요했으니까 한 거고. 어. 그러니까 두 사람도 김장연대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두 사람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대표가 되기 위한 그렇죠. 연대였다? 아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하고 말 잘 들을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를 내세운 것 같고. 그다음 김기현 대표는 출마를 강행할 텐데 그게 공천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친윤 색채가 강한 사람이 오면 그리고 공관위원장을 누구 시킬지를 결정하고 나면 네. PK나 TK 지역 사람들 다 몰아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진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출마 선언 안 하거나 아니면 험지하겠다고 안 하면 공천에 네. 탈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누가 올지 그게 제일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비대위원장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한길 위원장이 오면은 당이 폭파된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보니까 당이 폭파될 것. 비대위원장은 네. 비상 상황일 때 꾸리는 당 조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신 분들 한동훈, 원희룡, 김한길, 뭐 이뇨환 이런 분들을 쭉 보니까 현상 유지 대책위원회 같아요. 아하. 예. 현상 유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현상 유지 대책위원회. 아하. 총선은 안중에 없는 비상 상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뭐냐면 보수 세력이 그동안 비대위원장 체제로 성공한 사례로 다 꼽는 게 2011년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상대책위 체제를 얘기합니다. 네. 그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내 정적이었어요. 그렇죠.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네. 그러니까 친박에 완전 몰살당하는 공천도 당해봤고 이랬던 상황인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집권 말에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안 됐습니다. 20%대의 상황이었는데 네. 당내 정적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20대의 이준석 비대위원, 네. 김종인 비대위원 아. 이런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맞아요. 모시면서 당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색깔을 제가 입고 있는 지금 빨간색으로 바꾸고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 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153석으로 과반을 넘겼죠. 그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당내 정적이고 차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돌파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집권 초긴 하지만 4년차 현상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집권 4년차가 되면 네임덕이 생기고 그 네임덕에서 정권 내부의 은밀한 얘기들이 전부 새어 나오고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무슨 명품 백이니 무슨 화장품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집권 4년차 현상이고 지지율은 이미 집권 4년차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30%. 이렇게 상황을 본다면 네. 적어도 비대위를 설치하려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던 만큼의 그만큼의 충격. 그만큼의 본인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결이 다른 결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전부 대통령 눈치 보는 사람들만 지금 거명되고 있어요. 내각에 있었던 원희룡, 네. 한동훈, 예? 그다음에 지금 국민통합위원장 하는 김한길,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혁신위원장 인요한 위원장인데 이분 통해서 지금 영남 중진 다선 의원들 네. 용퇴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다 준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 오다 잘 할 수 있는 나란히. 사람들에게만 네. 이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안타깝다. 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했는데 네. 마치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좀 옹립해 보려고 하는 일부 그런 세력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의총 발언도 네, 네. 그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현상대책위원회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의 말씀처럼 지금 비대위원장 거론되는 사람들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야 이거 이게 무슨 비상대책위원회야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변희재 말이 맞다. 변희재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하는 거지. 김철근 실장이 지금 다 얘기 들어봐. 누가 봐도 이준석이지. 이거 누구예요? 얘기해봐 박 기자. 그게 또 떠오르는데 최주문 교수가 볼 때는 누가 올 아니 것 저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아직도 가능성 있다고 가능성 보세요?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들어간 신당 창당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갈지 네.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만약 그런 제안이 온다면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저와 그리고 천하용인으로 상징되는 이 젊은 정치인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네. 12월 27일 탈당을 신당을 겁니다. 한다. 탈당하고 근데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특이한 상황이 없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겠네. 두고 아직 봐야 시간이 남아 시간이 있잖아요. 남아있다. 한 1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 뭐 이건 뭐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알 수 기다리지 있게 마세요. 되니까. 좋습니다. 자, 아유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이렇게 재밌죠? 지난주부터 너무 재밌어요. 변희재 대표가 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도 정치적 상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사람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핵심이 지금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이 김건희 특검을 내가 보기에는 국회 본회의는 당연히 통과할 건데 12월 28일 아닙니까? 28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네.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 제2요구가 오게 되면 이 제2요구를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권한 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시기를, 생기는 네. 건데 내가 보면 한참 늦춰서 공천 탈락한 의원들 나왔을 때 만약에 본회의 통과시켜 버리면 어떡할까요? 맞아요. 아니 18표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 비대위원장이 되면 네. 저는 그렇게 당론을 몰고 갈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통과시키는 쪽으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근데 수 그럼 있다는 윤 거예요. 대통령이 그거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할 건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되고 나면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지만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생각해봐. 비대위를 꾸리고 비대위원장이 대표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죠. 대표가 하겠다는 걸 뭐 막는다고 뭐 아니 막을 수가 근데 이제 있어요? 그 또 날리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도 날리고. 또 난리. 대표 때 날리고 위원장 사실은 때도 생각을 한번 예.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수용해야죠. 수용하고
빨리 특검을 하는 게 훨씬 정권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우리가 한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해에 있었던 게 정윤의 문건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정윤의 문건에 뭐가 나왔냐? 권력 서열이 나왔어요. 네. 예?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막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유출한 혐의만 문제를 맞아요. 삼아서 지금 조홍천 의원 민주당 의원 가 있죠. 네. 그다음에 박관천 행정관 뭐 이런 분들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그때 문건의 내용이 실제로 뭐 문제가 있었는지를 뭔가 살펴봤다면 살펴봤다면, 네. 그런 상황까지 안 갔을 거 아닙니까? 예방을 지금 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도 그냥 도이치모터스 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걸 오히려 정반대로 빨리 특검을 하게 하고 빨리 수용을 하잖아요. 그럼 우선 국민들이 야 특검을 수용했어 별거 없나 보네. 일단 그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가서 조사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조사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총선은 4월 10일이니까 그건 총선은 어느 정도 치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방탄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이재명 방탄당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김철근 시장도 공격했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아니 김건희 방탄당이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러면 어떤 게 더 세겠어요? 나는 김건희 방탄당이 훨씬 국민들한테 잘 먹힐 거라고 보는데 그럼 총선을 어떻게 치르냐고요? 총선 못 치릅니다. 근데 그런 총선 상황을 보더라도 그다음에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은 빨리 수용하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늘 이 얘기가 나오면은 길은 지금 정해져 있고 올바른 길,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타격을 덜 받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안 그쪽 하죠. 안 갈 것 같으니까 안 지금 하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안 받는다니까. 안 받는 윤석열 거는- 대통령이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는 상황이 될 금기어죠, 금기어. 것이다. 금기어. 얘기할 수가 없다. 아예. 금기어입니다. 금기어다. 금기업 있고 그 다음엔 대노, 경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책 논의도 안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예 논의가 안 되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금기어.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면 다른 비대위원은 그거 못 해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간들 지금 거론된 네 사람 다 하겠어요? 못 해요.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겠냐고.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 쳐받고 나가서 네. 나는 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고 현상유지대책위원회라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갈 수도 있다는 거야. 비상대책위원회니까. 궁금하다 이거 누구 말이 맞을까? 너무 궁금하다. 12월 27일 날 27일. 예, 탈당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지켜보고요.